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를 읽는 남자 민생충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이 빠르게 듣는 4분 심리학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혹 이제 너무 진지충이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도 그런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지한 면이 있고 구독이랑 좋아요를 아직 안 하셨구나. 네.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 아이고, 제가 오늘 이발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오늘 제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공짜로 뭐 트리트먼트 뭐 그런 거 해줬거든요. 네. 앞으로 거기만 가게요. 아무튼 간에 오늘 들려줄 얘기는요,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감. 제목은 화신의 공감 기법. 중국 청나라에 화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간신배이자 탐관오리였지만 영민하기로 유명한 건룡 황제는 놀랍게도 화신을 20년이나 총애했다.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름이 어려워. 아니면 건룡 황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화신이 건룡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있었다. 탐관오리였던 화신이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다. 무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화신은 건륭 42년 어전시위라는 낮은 직책을 간신히 얻게 됐는데, 그 후 건륭 황제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서 20년 동안 군기 대신을 역임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군기 대신을 지낸 사례는 중국 역사상 화신이 유일하다. 건륭 황제는 시를 짓고 읊는 것을 좋아했다. 화신은 이 점을 알고 건륭 황제의 시를 닥치는 대로 수집해 건륭 황제가 좋아하는 인용문구, 시풍, 단어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신은 건륭의 시구에 화답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자 화신을 바라보는 황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만주족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창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화신의 공감 능력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는 건륭 황제의 모친 상태였다. 화신은 다른 왕족이나 대신들처럼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시고 정사에 전념하라는 따위의 틀에 박힌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황제를 모시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던 것이다. 어찌나 슬픔이 깊었던 건지 며칠이 지나자 얼굴색이 마치 병자 같았다고 한다. 그는 황제의 감정을 완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한 번은 이 건륭 환자가 유람을 하는 도중 갑자기 가마를 세워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중들이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하고 있자 화신은 알았다는 듯이 재빠르게 질그릇을 찾아 가마를 지키는 호위에게 건네주었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다시 가마를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다. 유람기간 내내 모든 사람들이 화신의 영민함과 민첩함에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고 한다. 건륭 황제는 농담을 즐기는 유쾌한 성격이었다. 화신은 저작거리에 떠도는 농담들을 모아서 황제에게 들려주곤 했는데, 이는 다른 군기 대신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화신이 얼마나 황제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지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청나라의 관례에 따르면 순천 향시 때 사서의 시험 문제는 먼저 황제가 칙명하면 조정에서 이를 받아 사서의 일부를 황제에게 바치고, 그러면 황제가 그중 시제를 출제하여 다시 조정에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다. 한 번은 건륭 황제의 시제를 받아들고 조정으로 가던 내시가 도중에 화신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시제에 대해 은근히 묻는 화신에게 내시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사서 1권을 펼쳐보시더니 어느 한 것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시제를 적으셨지요. 화신은 곰곰이 생각했다. 황제께서 미소를 지었다. 순간 화신은 무릎을 탁 쳤다. 분명 을선밭일 것이다. 마침 향시 시험 기간이 을류해였는데 을선에서는 을류라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화신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시험 문제는 화신의 짐작대로 을선 파트에서 출제되었다. 화신이 얼마나 황제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공감이란 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는 상태인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의 개념은 처음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환자를 대하는 의사를 일컬어 한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환자와 의사 사이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이 되었다. 공감은 동감이나 감정이입 등으로도 표현이 된다. 이들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의 감정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더욱 정확하고 심도가 깊다. 이런 능력은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상대방과 더욱 깊은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더욱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타인과 생각의 차이가 생겼을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또 타인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도 원만하게 해결하여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낸다. 이들은 자신의 이런 능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당당하고 유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며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또 언제나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슬프네. 슬픈 내용이네요. 네, 참 이 이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좀 다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조금 남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좀 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00% 이 사람한테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공감했다면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화가 나고 먼저 더 슬프고가 먼저이지 않았을까. 막 나는 감정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해, 공감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 책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이고 그렇기보다는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머리 잘랐어요. 아무튼 간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